자, 246쪽 해봅시다. 황석영의 가객인데, 황석영이라는 작가는 대단히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장길산이라는 소설도 썼고요. 우리들이 잘 아는 거 삼포 가는 길,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다음에 뭐 하얀 전쟁, 뭐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거 이제 모른다 하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예술가, 작품, 사회, 수용자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작품이지. 작품에는 뭐야? 예술가, 작가가 있지. 여기서 예술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대가 있고 거기에는 사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용자라고 있는데 독자겠죠. 그래서 요렇게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걸 뭐라고? 외재적 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합적 이해를 통해서 이룬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노래가 되겠네. 아,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나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죠. 예술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자 사람이 돈을 내던진 거 보니 작품이 수용자에 끼치는 영향력, 노래를 들었지. 노래가 작품이겠죠.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저자 사람들은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다. 수추가 노래 부른 사람이겠죠. 강을 건너는데 노래 부르는 수추는 수용자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 강을 건너간 뒤에 뭐야? 노래 부르는 노래가 수용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검은 거를 부숴버린 후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 노래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 봅시다. 너무 오래된 작품이야. 2013년도. 개인적으로 황석영의 가객은 선생님한테 추억이 있는데, 선생님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가객의 내용을 저 일정 부분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친구가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대단하죠. 아, 그맘때 가게 하나가 거부진 등에 검은 고 메고 진창에 축축 담그면서 저자의 가운데 길로 내려왔던 것이다. 누가 내려왔어요? 가객이. 비렁뱅이 가객. 비렁뱅이라는 건 뭐야? 국어를 하면서 하는 거. 검은 고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을 때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러니까 1인칭이네. 관찰자겠지. 또랑물 속으로 쌀랑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진 걸 내려다 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린가 들었으며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복이며 목더미로 꼽히더니 정수리를 바꾸전으로 들어와 맴돌아 나가는 게 아닌가. 자,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요랬어요. 얹히고 어깨 위에 얹히고 목덜미에 꽂히고 정수리부터 발군절에 들어와서 맴돌아 나간다. 뭐가 무슨 소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 읽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줬어요. 이거 비문학 읽듯이 똑같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강렬한 인상을 준 거 아니에요. 낮에 가고 힘찬 목소리가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 시장이죠. 따뜻하게 덮이는 것만 같단다. 나만 일어서는가? 서리법이지. 아니, 문답법이겠네. 이거는 아니다. 했으니까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창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둘씩 끄집어지는 중이다. 그러면 이 목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비렁뱅이 가격은 검은 거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여 땅속에다 소리를 신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직유법인데 뭐냐면은 요거 이제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모습 관찰할 거 아니에요. 검은 거를 올려놓고서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속에다 소리를 신고 있었어요. 그건 뭐야?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지. 모두 모여들어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래를 잘했겠지.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고,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나 처음 듣겠다. 그 정도로 노래 잘한다. 사람들은 허리춤을 끌고 돈을 내 던지는 거다. 이건 이제 비렁뱅이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돈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때 뭐야, 한참 할 때는 요란하게 돈이 떨어지겠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덜 들어오겠지. 샘과 선망으로 샘입니다.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뭐야, 신명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검은 고를 뭐야, 막 이런 마음이 요거와 요거 마음으로 박살을 하나 더 해라, 긴 것을 해봐라. 아우성 치는데 가객은 잠잠히 앉아 있었다. 길고도 여인 손을 뻗쳐 돈들을 걸고 모아서 제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거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요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까 고개를 촉 쳐봤고 땅에다 노래를 신고 있었지. 그러니까 얼굴을 지금 보여줬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미천을 뽑으려고 사람들은 얼굴을 보려고 재촉했다. 이제 선생님은 가끔 이제 가수들이 아니 노래 잘하면 되지 얼굴 이쁜 게 뭔 상관이야. 우리 선생님은 그런 주의인데 안 그러죠. 요즘은 아이돌은 뭐야, 얼굴 이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정작 노래는 못하고. 이거 선생님 비판적인 입장인데 얼굴 보려고 왜 저촉하는지 나는 잘 모르는 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야, 노래 잘 부르면 야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휘 둘러보는 것입니다. 얼굴 보시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럼 얼굴이 어땠다는 거야? 아, 이제 나오겠죠.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객이고요, 소설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쓸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노래 부르니까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명한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신명한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는데 요즘 같으면 더 하겠죠. 노래 아무리 잘해도 너 저기 아이돌 안 돼, 탈락 이러겠죠. 눈, 코, 제자리 붙어 있지만 얼굴이 나오는 분위기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역증이 나게 했다. 가객 수추, 여지껏 이름 안 나오고 수추,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자를 건너 강을 건너간 뒤 시내가에서 과거를 떠오르는데 뭐야, 시내가에서 음료를 완성했어요. 옛날에는 뭐 폭포 옆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막 목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죠. 그는 믿어지지 않았다. 물을 헤쳐놓고 다시 말했지만 뭐다? 음료를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얼굴을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냇물도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냇물이 비춰주니까 얼굴을. 미워할수록 추악하게 떠올랐다. 그럴수록 뭐야? 얼굴이 추악하게 떠오를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이게 뭐야? 가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수추는 짐승들이 일시에 달아났다가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뭐가? 짐승이 달아났다가요, 그 노래, 수추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해가 떠오르면 달아난 일을 헤일 수 없이 겪었다. 그럼 짐승들은 알아주네. 이런 애증에 그래서 자꾸만 여의어뒀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은 대낮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검은고 가락에 얹혀 이르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줄이 울어대는 무참한 소리가, 끊긴 줄이 울어대는 무참한 소리가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검은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괴상한 소리를 내며 악기가 부서지고 노래마저 부서졌다. 악기 부서지고요, 노래마저 부서졌어요.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형성하죠. 가락의 시체, 노랫가락의 시체만이 질벽에 널렸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줄이 끊어진 사건을 통해서 결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가운데서 평화로운 잠을 잤다.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잠을 못 잤겠죠. 노래로부터 뭐 했어요? 놓여놨어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위에서 노래를 추악하게 떠오를 때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요. 검은고 줄이 끊어지면서 노래까지 부서졌죠.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노래로부터 놓여져 가지고 평화롭게 잠을 잤어요. 뭐 할 뿐이다? 회상할 뿐이다. 이 휴식 안에서 노래만 사랑하고 모든 것 미워했던,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 미워했던 것이 변화를 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물을 마시려고 구부렸을 때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자, 시냇물이 거울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니은 하면은 이 시냇물은 추한 얼굴이고, 그거 봤을 때 미워한 거. 이때 시냇물에 구부렸을 때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야? 환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냇물, 기억의 시냇물, 니은의 시냇물 둘 다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도구지만은 어때요? 다르죠. 여기 추수의 추수란다. 수체의 반응은 다르다.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고요. 웃고 있었고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어요.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했어요. 그럼 여기서 노래를 노래로부터 노연한 뒤에 수치의 변화 과정, 이렇게 주목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문제 질문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